지금 순서는 1단계 강의의 과목별 순서는 예비군법하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 그 다음에 예비군 조직 편성 운영에 관한 훈련, 그 다음에 교육훈련 훈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병력법, 그 순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전 강의하고 좀 달라진 게 요약 강의를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려고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효과가 별로 미비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제 강의를 또 하게 돼서, 자, 여기 뭐 오신 분 몇 분 안 계시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처음 강의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 소개 간략하게 하고 본문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해밀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해밀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지금은 안양대학교 예비군 대대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령으로 예편을 했고요. 해밀에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고, 또 지금 3년차 이제 강의 지금 계속 맡고 있는 이성호, 저는 교수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멘토라는, 교수가 아니잖아. 이게 왜 교수예요? 그래서 좀 민망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멘토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비군법 강의를 들어가는데,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1단계 강의는 기초 강의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깊게 안 들어갑니다. 막 꼬아서 설명드리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물론 설명드릴 거가 있습니다. 뭐 설명드릴 게 많고 그렇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 막 꼬아서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해보면은 부하 걸려가지고 겁이 먼저 나거든요. 그럼 의욕상실 돼버려요. 그래서 기초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비군법은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게, 특히 병력법, 뭐 다른 과목들도 있겠지만 예비군법은 여기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 하나하나 안 넣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적, 이것도 나왔었거든요. 70회 때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여기 76회도 있네. 네. 그래서 모든 문장이 예비군법은 다 시험에 한 번 이상은 출제된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법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은 예비군법 얘기하는 거죠. 국가입니다. 국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설치, 그 다음에 조직, 편성, 그 다음에 동원. 네 가지죠. 코드로 설조, 편동이라 그럽니다. 그냥 우리 학원에서 설조, 편동, 설조, 편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설치, 조직, 편성 및 동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 이거 외에도 등자 있죠. 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쭉 뭐 시행령이다, 시행규칙이다, 법문장이다, 이 모든 문장이 딱 함축해가지고 요 설치, 조직, 편성 및 동원 등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기술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는 물론 여기 이렇게 가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설치, 조직, 편성 및 동원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의미를,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지만 뒤에 이제 그 공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기가 좋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설치, 조직, 편성 및 동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조, 편동. 여기 뭐 등자가 또 있죠. 등자가 있는데, 여하튼 설조, 편동, 설치, 조직, 편성 및 동원인데, 자, 설치라는 거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껍데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또는 이제 밥그릇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껍데기를 일단 만들어 놓는 겁니다. 껍데기를 부대 껍데기를 그 안에 알맹이를 아직 갖추지 않은 그냥 겉모습만 부대를 한 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해밀동대다. 우리 학원 여기 저기 이름이 해밀 예비전력 스터디거든요. 또 세종시에 보면 해밀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예를 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해밀 예비군 지형 예비군 동대를 만들자. 그러면은 해밀 동대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이 껍데기만 이렇게 일단 만드는 거를 설치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게 뒤에 이제 뭐 설치하는 뭐 어떤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뒤에 쭉 이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읍면동 단위 뭐가 어떻고 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조직은 뭐냐면은 예비군 대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예비군 대상이다. 우리 이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그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있는 뭐 병, 다 아시죠? 네,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네, 그런 예비군으로서의 대상, 그거를 선정하는 게 그게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예비군 대상자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이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 그것까지는 안 나온 겁니다. 너 예비군으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예비군으로서의 자격 부여 대상, 너는 예비군 이번에 대상이야. 예비군 대상이야. 그거를 선정하는 그 일련의 어떤 절차, 그 업무, 그게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비군 조직 대상자면은 뭐 해밀동대의 소속 아직 아닙니다. 그냥 예비군일 뿐이지. 맞죠?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성. 편성이 이제 여기에 앞서 설명드렸던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우리가 이제 부대화 한다고 그러거든요. 부대화. 편성이라는 게 이제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너는 A 동대, 너는 해밀 동대 소속, 뭐 B 동대 소속, 뭐 자운 동대 소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대에다가 쏙쏙 집어 넣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인원만 편성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장비도 있을 것이고, 운용하는 장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물자도 있을 것이고, 관련되어 있는 물자도 있을 것이고, 뭐 예산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부대가 해밀 동대 이 껍데기로 존재했던 이 동대가 편성을 통해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대화를 하는 게 그게 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조직과 편성의 차이를 예비군법에서 논하는 조직과 편성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네. 예,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 기준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수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원. 예, 동원은 말 그대로 동원입니다, 동원. 뭐 필요할 때 불러드리는 거죠. 불러드리고 동원하잖아요. 이 동원이라는 거는 병력 동원도 있겠지만 뭐 산업 동원, 우리 현역 시절 때 많이 접해봤지 않습니까? 뭐 산업 동원, 수송 동원, 뭐 장비 동원, 뭐 물자 동원, 뭐 그겁니다. 동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군법 공부하시다 보면 제5조가 이제 법 제5조가 동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뭐 동원 응소 시간 언제까지 들어와야 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동원 보유자는 또 어떤 애들이고, 동원 연기자는 뭐 어떤 친구들이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동원이라는 파트 안에 들어가겠죠. 예. 어떻게 보면 동원이라는 이 용어는 편성되어 있는 이 이제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춘 그 부대가 운용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원. 그 다음에 이제 등자가 있거든요. 등자는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훈련도 해야 되고, 또 훈련이 있을 것이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벌칙도 있고, 벌칙.
그 다음에 뭐, 예비군 복장,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부대기, 맞죠? 그 다음에 뭐 감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등등등등, 뭐 육성 지원 규칙, 맞죠? 예비군 부대가 운영이 잘 되려 그러면은 육성 지원 필수 요소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래 그걸 다 등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설치, 조직, 편성, 동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용어에 대한 어떤 간단한 쉽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제가 판사하면서 이 설명드렸던 이것들이 다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예비군법 내용에 전부 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됐죠? 특히 헷갈리는 게 조직하고 편성이에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수로가 어떨 때는 보면은 예비군법도 그렇게 나오지만 뭐 다른 과목도 보면 조직한다. 이렇게 또 용어 썼다가 편성한다. 뭐 편성할 수 있다. 조직할 수 있다. 이런 용어가 막 계속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는 데에다가 가로를 치거나 편성이라는 데에다가 편성이라 나온 데에다가 가로를 쳐버리면 이게 개념이 없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드린 취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자를 뽑는 거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다. 그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편성은 아까 그 해당되는 소속으로 싹 배치하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한 30여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때 질문하세요. 예. 자,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시행령 제1조 목적입니다. 뭐 이거 시행규칙 요거는 뭐 크게 시험 출제된 건 없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유일하겠다. 시험 출제 안 된 문장이. 요거 두 개가 유일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마찬가지입니다. 제1조 목적이고, 이 규칙은 예비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법 제2조 임무입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이번에도 나왔고요. 이거는 뭐 100% 나온다고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비군의 임무,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자, 1호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입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 자꾸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고 출제가 됐거든요. 말 그대로입니다. 현역 군부대의 편성. 예비군 부대의 편성이 아닙니다. 현역 군부대의 편성. 그 다음에 현역 군부대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입니다. 맞죠? 네. 자, 이것도 근데 우리가 이 정확한 용어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을 위한 대비,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냥 편성 이렇게 나왔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OX 틀렸다? 맞다? O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출제자의 어떤 그걸 고려하는 건데, 정확한 의미는 그거거든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의 현역 군부대의 편성을 위한 대비,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정확하게 맞잖아요. 예,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정확한 용어인데, 그냥 편성 이렇게만 나와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맞다고 하셔야 됩니다. 출제된 적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현역 군부대의 작전을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그냥 국가 비상사태에서 작전을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막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나왔다. 그래도 그것도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가로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호 적.
그 다음에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하 무장공비를 합니다. 저건 무장공비가 아닙니다. 저도 한 번씩 강의할 때 헷갈렸었거든요. 저건 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 요거 2번.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줄여서 무장공비를 하는 겁니다. 적 또는 무장공비 이렇게 나오도 그건 많습니다. 맞잖아요. 자, 적 또는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 즉 무장공비가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입니다. 소멸. 진압이 아닙니다. 예, 소멸하고 3호에 나와 있는 진압하고 여기 이거하고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적 또는 무기를 지니고 있는 무장공비는 쌍거리 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소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3호 볼게요. 무장 소요가 있거나 소요에 우려가 있는 지역. 이것도 마찬가지. 무장 소요가 있거나 그다음에 소요에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의 진압입니다. 자, 무장 소요는 대한민국 국민일까요? 아닐까요? 국민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반국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지만 무장 소요는 2호에서 설명드렸던 적 또는 무장공비하고 다르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다. 이기 때문에 소멸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압. 그렇게 이해하시고 구별하시면 돼요. 됐죠? 진압입니다. 진압. 자, 가로 한번 볼게요. 가로 중요합니다.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제가 1번 또는 2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진압, 대처. 자, 여기에서 하나가 만약에 생략돼서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는 만이라고 나오면은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두 개가 다 나와야 됩니다. 왜? 한 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대처할 수 없는 거는 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만을 는으로 바꿔볼게요. 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한다. 그거는 오라고 봐야 돼요. 이게 말장난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안 쳐요. 트렌드가. 난이도도 이렇게 조금 낮아지고 했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A 또는 B 이렇게 나왔을 때, 두 가지가 다 나왔을 때 만자가 붙어야 되고요. 정리를 하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나오면은 만자가 붙어야 됩니다. 자, 반대로 하나가 생략됐다. 진압이든 대처든 하나가 생략됐다. 그러면은 만자가 나오면은 틀리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해가 만약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를 생략해가지고 읽어보시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자주 등장했던 문제고, 아이고, 잠깐만요. 4호, 2호 및 3호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 그 다음에 무기고 및 병참선입니다. 등의 경비입니다. 등의 경비입니다. 자, 2호로 한번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풀어볼게요. 적 또는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아서 이런 사람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적이나 무장공비를 소멸. 맞죠? 그 다음에 3호는 뭐죠? 무장소요 진압에 대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연출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 무기고 및
병참선 등에 대한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예, 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시설, 무기고, 병참선 이런 것들도 가로 또는 OX로 나올 수 있습니다. 탄약고 뭐 이런 식으로. 예, 틀립니다. 병기고 틀린 겁니다. 예. 근데 틀렸다고 보기 어려워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은. 왜? 등자가 있잖아요. 네가 틀렸다고 어떻게 장담할 거야?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원문형으로 나오면 틀린 겁니다. 왜? 글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유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글자가 틀리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특히 이건 정의가 아니구나. 여하튼 원문형으로 나왔을 때 틀린 겁니다. 글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근데 만약에 상황형으로 나왔다. 상황형에서 지금 그 지역이 우리 해밀동 지역인데 해밀동 지역이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인 거예요. 지금 침투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탄약고를 경비하기 위해서 해밀동대 소속에 있는 A, B, C, D 예비군 등 10명이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다. 그건 옵니다. 그게 애매한 겁니다. 그게 애매하다기보다는 지금은 그렇게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호 이번에 나왔죠. 이번에 이거 나왔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입니다. 이거 수행으로 바꾸는데 수행은 아니죠. 민방위 업무의 수행은 민방위들이 하는 거죠. 예비군이 하는 거 아니죠. 민방위 요원들이 민방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죠. 예, 그게 예비군의 임무죠. 그 다음에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이게 생략돼도 이게 생략이 되고 민방위 업무의 지원 이렇게 나왔다. 그건 맞는 겁니다. 예, 맞는 겁니다. 이거 생략돼도 맞아요. 그냥 민방위 업무의 지원 이렇게 나왔다. 그것도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이거는 어떻게 법원 근거를 그냥 명시해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략돼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비군의 임무는 총 5가지. 예. 1호부터 5호까지. 5가지가 있고요. 시험이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 임무 안에서만 출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강의를 하겠지만 법 제7조예요. 무장. 예. 이게 법 제7조거든요. 거기에 무장에 나와 있는 그 문장하고 그 조항하고 섞어서 그래갖고 출제가 되곤 하거든요. 그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PPT 문제라든지 모의고사 이런 데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여하튼 임무에서는 5호가 출제가 됐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제2조 정의입니다.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예비군법에서의 정의는 법문장으로 안 풀어놓고요. 시행령에다가 풀어놨어요. 그리고 몇 개 안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시험 출제 잘 되죠? 이번에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1호 예비군 자원이란 예비군법. 자, 이하 법이라 한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하 그냥 법 이러면은 예비군법이라 생각해라 그 얘기입니다. 예비군법 제3조 1항 본문에 따른 예비군 무슨 대상자? 조직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편성 대상자 아닙니다. 아까 제가 조직하고 편성하고 말씀드렸죠. 이 편성 대상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의미를 알면은 조직 대상자를 얘기합니다. 자, 이 문장은 뒤에 가서 다시 다음 페이지에 설명할 때 같이 언급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본문에 따른 예비군법 제3조 1항 본문에 따른 예비군 편성 대상자 아니고 조직 대상자를 뭐라고 한다? 예비군 자원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2호 수인군 부대장이란
법 제14조 1항 및 2형 28조 1항에 따라, 이건 참고하십시오. 이거 뭐 숙지할 건 아닙니다. 14조하고 법 제14조하고 0 제28조가 뭐냐면은, 위임.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한 조항입니다. 네.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게 또 뭔가 또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행본부대장이란 법 제14조 1항 및 2형 제28조 1항, 즉 권한의 위임, 위탁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 총장 아닙니다.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장을 말합니다. 위탁 아닙니다. 위탁 아닙니다. 위임. 그 다음에 3호 수탁경찰서장이란 마찬가지 법 제14조 조항은 똑같은데 항만 다르죠. 예. 14조 제2항 및 2형 제28조 2항에 따라 누구? 국방부 장관이나 그 다음에 수행본부대장의 권한을 위임이 아니고 뭐로 되어 있죠? 위탁 받은 경찰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위임과 위탁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부탁하는 입장이면은 위탁. 그냥 내가 야 너 이거 해라고 부탁이 아니고 해라고 이렇게 명령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위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임은 내가 속해 있는 내 소속되어 있는 뭐 어떤 뭐 쉽게 얘기할게요. 부대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이거 너 위임할 거니까 네가 해 이러면 위임. 내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기관 조직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거 좀 하쇼라고 부탁할 때 그때는 위탁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본부 대장이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맞죠? 국방부 이하라고 봐야 되잖아요. 국방부 소속이잖아. 그러니까 위임. 경찰은 군하고 관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조직이잖아. 그래서 위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방부 장관 수탁경찰서장은 국방부 장관이나 뭐가 또 한 개 더 들어가 있죠? 수행본부 대장 들어가 있습니다. 총장 아닙니다. 총장으로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총장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수행본부 대장. 수행본부 대장은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위임, 위탁. 위임, 위탁 요것도 예전에는 이걸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법에서 논하는 정의는 요 딱 세 가지. 끝. 요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법 제3조. 예비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조직입니다. 조직. 편성이 아닙니다. 편성하고 차이점 몇 번 설명드렸어요. 네. 예비군의 조직. 그러면은 예비군 대상자를 선별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1항. 예비군은 무슨 법? 병력법에 따른 예비군법 아니에요. 병력법입니다. 병력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람과 이거 1. 그 다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남성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국민.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어떻게 되는 사람? 선발된 사람. 이거 2. 그럼 이거를 이거 2. 이걸 뒤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지원 예비군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 예비군. 지원 예비군. 그래서 병력법에 따른 각호의 사람과 플러스 지원 예비군으로 조직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문장의 구성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꺽쇠로 표현한 이 부분이 본문이거든요. 법조항 이렇게 문장 보면은 단서 조항이 있고 본문장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본문이고요. 다만 이렇게 하고 쭉 기술되어 있다. 그럼 이거 뭐죠? 단서예요. 단서. 단서입니다. 자,
이 꺽쇠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요거를 정의에서는 뭐라고 논했죠? 뭐라고 표현했죠? 뒤로 넘어갈게요. 앞장. 지울게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게 법 제3조 1항이거든요.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자. 예비군 자원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게 본문이 뭐였죠? 복습과 확인 차원에서 병력법. 네. 이 병력법을 근거로 해서 선정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였죠? 지원 예비군. 요거를 뭐로 한다? 한마디로 예비군 자원입니다. 그게 예비군 자원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실무하고 이제 접목시켜서 설명드리면은 평상시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평온한 어떤 평상시에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뭐라 그런다? 예비군 자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라는 거에 제가 아까 전에 별표 치고 한 거예요. 그럼 단서는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예. 자, 그럼 뒷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지울까요? 지우고. 자, 다시 병력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 이거 1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이거 2. 즉 지원 예비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다? 자원입니다. 자원. 예비군 자원입니다. 요까지가. 맞죠? 예. 그다음 조직한답니다. 편성한다 아닙니다. 조직한다. 예. 왜? 어디 부대로 들어간 게 없잖아. 맞죠? 예. 그 대상자만 일단은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조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각 호의 사람을 먼저 보고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 단서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호 볼게요. 이번 시험에도 요 파트가 나왔죠. 자, 1호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입니다. 75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다가 병을 또 붙였어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이거. 병 그러면 안 됩니다.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 병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틀린 겁니다. 병은 별도로 또 빼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놨어요. 날랄8. 그러니까 코드로 설명드리면 안 된다. 8년차까지. 예비역과 예비군은 다른 겁니다. 예비역은 역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드리려고 속하는 범주가 아닌데 굳이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예비역 안에 예비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비역이라는 거는 병력의 종류, 즉 역종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비군은 말 그대로 예비군입니다. 이건 신분을 얘기하는 신분. 그래서 예비역 중에서 예비군으로 들어가 있는 조직되는 애들이 있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8년차까지. 8년차까지는 여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8년차가 벗어나잖아요. 병사들 같은 경우. 예비역 병 같은 경우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고요. 그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예비역입니다. 예비역. 몇 세까지? 이건 병력법 얘기인데 40세까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래서 예비역, 예비군 이게 말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게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려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예비역인 장교 중사관 및 부사관은 맞아요. 까지는 맞아요. 이거 예비군으로 다 조직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비역 병 막연하게 예비역 병 그러면은 그건 예비군이라고 또 보기에도 아닌 겁니다. 네. 자, 볼게요. 그래서 75회 때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2호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그 사지선다에서 맞는 문장으로 나왔던 거예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를 마친 사람 가로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이 아니고 그 복무를 마친 다음날 그 다음날부터 내가 만약에 4월 25일에 전역했다고 할게요. 전역했다. 그러면은 며칠부터? 4월 25일이 아니고 4월 26일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그날부터 다음 날부터 몇 년? 8년이 되는 해. 8년이 되는 해. 또 이거 숫자 갖고 장난 많으시죠?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있는 예비역이 병. 됐죠? 예. 그래서 여기 병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은 내가 복무를 마친 그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에 12월 31일 그 기간에 있는 예비역 병만 뭘로 갈 수 있다? 예비군으로 갈 수 있다. 예비군으로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입니다. 평상시에. 예비군 자원, 평상시에입니다. 전시 이럴 때 아닙니다. 자, 계속 볼게요. 3호.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그 다음에 예술채용요원, 공중보건의사, 그 다음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가로, 공익수의사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까지 포함, 그 다음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 가로 읽기 전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역종은 뭐다? 보충역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가로 병역법 63조 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그 다음에 소집이 해제된 사람까지 포함. 자, 이건 병역법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63조 2항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 코드로 장일 6단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인의 가족이라든지 부모, 형제, 가족, 하여튼 가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 형제, 가족 중에서 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해가지고 장애인 한 명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6개월로 이제 복무가 단축돼요. 6개월 복무 단축. 됐죠?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역종도 바뀌어요. 보충역으로 역종도 바뀌고, 그 다음에 6개월만, 의무 복무하면은,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인원들까지 다 포함. 해서, 마찬가지 그 복무를 마친 날이 아니고,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입니다. 됐죠? 네, 얘네들. 그래서 1호, 2호, 3호. 자,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1호, 예비역 장준부, 장교, 중사관, 부사관. 2호, 그 기간에 있는 8년, 날랄8이라 그러거든요. 날랄8. 8년 내내 12월 30일, 그 기간에 있는 예비역 병. 3호는 뭐죠? 보충역 중에서 날랄8, 그 기간에 있는 보충역 병. 요게 뭐다? 1번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은 예비군을 조직합니다. 됐죠? 플러스해서 지원 예비군까지. 그거를 평상시에 그렇게 조직을 하는 그 대상자를 갖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조직 대상자고. 평상시에. 이거 전문용어로 방금 전에 강의했던 용어로 뭐라 그랬죠? 예비군? 자원. 이게 예비군 자원입니다. 네.
됐죠? 어렵나요? 선생님 뭐 다 아시니까. 됐죠? 네. 예. 자, 그럼 단서 조항 보겠습니다. 그게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즉, 꺽쇠에 있는 여기서부터 조직한다까지 이 본문, 그걸 제가 장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단서 조항 보겠습니다. 자, 다만 본문은 평상시라 그랬잖아요. 평시에. 예. 자, 다만 단서 조항.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이거 77회 때 이 앞전 시험에 국방부령으로 나왔거든요.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호, 아까 날랄8 예비역병, 3호 날랄8 보충역병에 규정된 기간에 있는 게 아니고 뭐죠? 지난 사람들이라도 예비역 또는 보충역병으로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쟁이 났어. 동원령 선포됐어. 그럼 우리 이거 뭐 전시특례에 의해서 더 뽑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잖아요. 뭐 60세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됐죠? 그게 단서 조항이 달린 겁니다.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비상사태가 있을 때는 그런 특별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상황 때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2호, 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그런 인원일지라도 예비군으로 확대해서 조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항.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 아니죠.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뭐죠? 예비군 자원을 논하는 그런 항에,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잖아요. 병역법 제65조 1항에 따라 현역병, 같은 법 제21조 1단계 강의가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이거 다 설명드려야 되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 같은 법, 병역법이죠? 맞죠? 네, 21조가 뭐냐면 상근예비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상근예비역. 25조가 뭐냐면은 전환복무자 얘기하는 겁니다. 전환복무자가 뭐냐면은 우리 의무경찰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경찰.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봐갖고 직업으로 경찰 된 사람들 말고 우리 병사들 같이 의무복무하려고 들어가 있는 그 의경이라 그러죠. 의무경찰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전환복무자라 그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복무 중인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왜? 걔네들도 역종은 뭐다? 현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자원이 있는 그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 1항에 따라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복무 중인 사람까지 다 포함. 그런 의미입니다. 현역병, 그 다음에 승선근무 예비역. 이것도 설명드려요. 배 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 타는 거를, 배 타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의무복무를 그걸로 대신하는 겁니다. 승선근무 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역. 그래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핵심은 이거죠.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뭐합니까? 제외합니다. 제외합니다. 어디서 제외한다 그랬죠? 본문에서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그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예비군 자원에서 일단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병역법 65조 1항이 뭐냐면은, 이것도, 병역법 공부할 때 또 이게 언급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질심재치. 맞죠? 예. 질병, 수용자, 기하자. 그러니까, 질심재치가 이 코드인데요. 질병, 심신장애, 재난, 그 다음에 어떤 취업, 질심재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면제되거나 전시근로역으로 가거나 할 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자, 교도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하자, 기하한 사람. 그런 사람들. 그거는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합니다. 어떤 상황일 때? 본문, 즉, 평상시 예비군 자원에서 일단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단서 조항 보겠습니다. 다만 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뭐였죠? 예, 뭐가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전쟁이 나거나, 맞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예. 자, 요겁니다, 요거. 국가 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 이것도 코드로 말씀드릴게요. 비특필 대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코드로. 비특필 대령. 비특필 대령, 배특필 대령. 이게 이겁니다, 이거. 하여튼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조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예. 제외한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다 그러면은 제외한 데서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소식할 수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됐죠? 예, 이해 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한번 들어온 거 보고 없죠? 예.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이 법 제3조는 시험에 출제되는 것도 뭐 자주 등장하는 문제지만 예비군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 공부를 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잘 돼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네. 예. 그 다음 요 페이지까지 보고 조금 쉽게요. 예. 시행령 제3조 예비군 대원의 지원입니다. 지원. 결국 지원 예비군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원 예비군. 자, 1항. 그것도 자주 출제됐던 문장이고, 이번 시험에도 나왔었죠. 예, 나왔었어요. 법 제3조 1항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그거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뭐라고? 선발된 사람. 아, 그거 설명 안 들었다.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겠다. 예.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전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까지만 나온 거예요. OX. 틀린 건다. 지원한 사람 중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선발이 돼야 되지만, 예. 지원 예비군입니다. 지원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 가시죠? 선발된 사람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친 적이 있었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3조 1항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 최종 선발 예정일을 기준으로 최종 선발 예정일입니다. 최종 선발 예정일을 기준으로 몇 세 이상? 18세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은 몇 세부터죠? 19세부터. 우리나라는 성인을 19세부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18세인가? 여하튼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19세 하면 틀립니다. 예, 18세. 많이니까? 만 18세. 아, 여기서 말하는 건 다 많이에요. 예, 다 많이에요. 예. 됐죠? 나이 요거 또 이렇게 가로로 많이 나왔었으니까 참고하시고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원 예비군은 18세 이상에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또 이 문장이 출제됐고요. 예전에는 최종 선발 예정일이라고 안 돼 있었고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최종 선발 예정일이 속한 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요. 왜? 이게 만 단위 나이가 이제 야 무조건 평상시에 얘기하는 나이도 이제는 만 단위로 만 몇 세 이렇게 다 통일됐잖아요. 한국 나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법적으로. 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같이 편성해서 최종 선발 예정일 기준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건 괜히 설명드렸다. 이거 나오지도 않는. 예전에 어떤 참고로 최종 선발 예정일이 속한 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돼 있었는데 개정이 돼서 최종 선발 예정일이라고 된 겁니다. 2항 법 제3조 1항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무슨령? 국방부령. 대통령령은 아닙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안 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령, 국방부령. 이게 뭐가 중요해? 맞죠? 그럼 맨날 이거 갖고 장난쳐요. 좀 이상해요, 일단. 여하튼 뭐 시험 내는 사람이 갑이니까 뭐 공부는 해야 되겠죠.
저는 이거 공부할 때 처음에는, 뒤에는 이제 다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야, 이거 대통령령 아니야? 이거 국방부령 엄청 헷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계략적인 기준을, 100%는 아니지만, 계략적인 어떤 이런 거 나올 때 기준은, 뭐 서류 양식 이런 거 나오면요, 대통령령 하면 좀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국방부령. 서류 양식 같은 거, 이게, 뭐 그런 거 나오면은 대부분이 다 뭘로 돼 있냐면은 국방부령으로 돼 있어요. 맞잖아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 지원서. 이거 서류잖아요, 서류. 뭐 이렇게, 그 서류 양식, 뭐 이런 거는 국방부령. 이렇게 그 기준으로 잡고 공부를 했었어요. 편입 지원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첨부해야 합니다. 됐죠? 자, 하여야 한다. 이거를 우리가 강제형이라는 강제형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강제형 수러, 서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제형 수러가 나올 때에는 1번 친권자, 2번 후견인 요거 중에서 하나가 생략되면 틀린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한 개 생략하고 읽어볼게요. 미성년자는 자, 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면은 후견인 동의서 날 때도 친권자 동의서는 무조건 따로 붙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거나 아니면은 여하튼 친권자 동의서는 무조건 첨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수러가 강제형 수러가 나온다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요소 중에서 하나가 생략되면 틀린 겁니다. 틀렸다고 봐야 돼요. 자,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됐죠? 예, 근데 사항형은 또 달라요. 사항형은 그냥 하나만 나와도 맞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딱 알 수 있네요. 18세는 미성년자라는 뜻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 이 첨부해야 된다. 이 만약에 18세가 성인이다 그러면 성인이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언급되면 안 되지. 맞죠? 쓸데없는 얘기했고. 자, 1호. 자, 1호. 지역예비군. 2호는 직장예비군입니다. 자, 지역예비군은 편입지원서를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누구?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지방병무청장, 가로 병무지청장 포함입니다. 이거를 다 이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방병무청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자, 여하튼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가지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호 직장예비군은 누구? 직장장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장예비군 지휘관 아닙니다. 직장장입니다. 직장의 장. 됐죠? 그래서 1호하고 2호하고 이게 섞어서 나오거나 바꿔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을 하셔야 되고, 자, 특히 상황에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역예비군 같은 경우에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나는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했다. 그럴싸하잖아요. 안 됩니다. 무조건 누굴 거쳐서?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서 지방병무청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효율적인 행정 업무 처리와 뭐 행정 간소화를 위해서 지방병무청장에게 나는 직접 내가 발품 팔아서 제출했다.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지역예비군 중대장이 공석이어서 지방장한테 제출. 그래도 안 됩니다. 예, 인접 중대장한테 줘야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예. 모의고사가 있었습니까? 언제가? 옛날에, 예전에, 상황용으로. 예. 예. 제가 아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는 약간 과도하게, 쉽게, 재밌게 그냥 이렇게, 하여튼 쉽게 설명드리려고 약간 과도한 표현을 쓴 거고, 어떻게 나냐면 이걸 생략해버린 거예요. 지역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린 겁니다. 안 돼요. 예,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 사망.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으로 합니다. 이번에 3년으로 나왔죠. 예,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복무기간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단서 조항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지원 예비군 복무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죠? 예,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항, 사망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끝납니다. 종료됩니다. 자, 이것도 직장, 지역 다 나눠져 있거든요. 1호, 지역 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당시에 동읍면, 관할 구역 외로, 내가 아닙니다.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 예비군으로서의 복무기간은 종료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은, 이거는 뭐 상식적인 겁니다.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도 직장 예비군, 지원 예비군은 종료되는 겁니다. 됐죠? 자, 5항. 사망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 1항 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3조 1항 1호가 아까 공부했었는데 앞에 있지 뭐냐면은 예비역, 장교, 중사관, 부사관 얘기하는 겁니다.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 또는 국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기구의 참모로 임용돼서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재직기간 동안 해당 예비군에 편성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거 사망 요거죠. 자, 지원 예비군의 복무기간은 몇 년이죠? 2년이라고 했습니다. 연장할 수 있고요. 근데 자, 5항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1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3조 1항 1호. 예비역, 장교, 중사관, 부사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퇴역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퇴역한 거. 퇴역한 간부 출신들 얘기하는 겁니다. 퇴역한 그 간부 출신들.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비군 시험 봐가지고, 나 이제 예비군 연대장 또는 대대장 가는 거예요. 근데 퇴역했잖아. 역종이 없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원 예비군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실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연락 옵니다. 이쪽에 지원하여야 하는 거 아니고 지원한 경우에는 돼 있어요. 네. 뭐하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임용됐지 않습니까? 일단 합격했어요. 하고 이제 지원해야 됩니다. 무조건. 지원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역자이기 때문에 선배님도 퇴역 이제 나중에 이제 군 이제 예편하시면 퇴역이라 그러지 전역이라는 용어를 안 쓰지 않습니까? 퇴역하신 거거든요. 욕정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임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예비역이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예비군으로 가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2년 이거 안 따진다는 겁니다. 2년으로 안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직기간 동안. 이게 예비군에 지원한 경우에는 가로로 탁 쳐서 빼버리거나 하면 너무 문장이 자연스럽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핵심은 뭐냐면은 지원 예비군은 2년 복무기간은 2년이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특이한 케이스에는 언제까지? 재직기간 동안 예비군에 편성한다. 그 의미입니다. 됐죠?